재무 설계를 뭐 이렇게 좀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니에요? 본인의 역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나 어떤 기술 자체가 많이 부족한데 이거를 제 친구 상대방 초년생에 추천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만큼 제 의견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많이 감안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먼저 얘기를 할 때 저는 아직 공부 중에 있는 단계이고 제가 가진 지식이나 기술 이런 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신에 제가 친구에게 많이 도움을 해줄 수 있었던 부분은 기본적인 금융 상품이나 돈의 어떤 흐름, 현금의 유입과 유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데 일단 도움을 주었었고 어떤 그 재무 설계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었습니다. 간단하게 실패 사례하고 성공 사례 하나씩 먼저 말씀해 주세요. 실패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재무 설계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오히려 전혀 부정적이로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금이나 투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어떤 상품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많이 받게 되었고 그런 인식을 고쳐주지 많은 설명을 해주었지만은 제대로 고쳐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게 실패 사례이고 이제 성공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진 어떤 생각 재무설계나 사회초년생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었을 때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저에게 약간 호감적으로 반응을 해서 직접적인 재무설계안을 작성해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NCS 기반 모의 면접을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나 이런 역량 관련해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가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어떤 직무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관련된 경험이 거의 전무했었고 뭐 친구에게 재무설계해 준 것 이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해야 하는가 맞는가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지만 실제 와서 이제 다른 지원자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저 자신을 경험을 많이 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좋은 기회였었던 좋은 경험이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동훈님께서 생각하시는 친절한 금융 서비스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친절한 금융 서비스란 웃음과 그리고 말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거나 말투가 달라지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서 친절한 말투로 계속 대해드리니 그분들도 기분이 풀리시고 저희한테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투와 웃음이 친절함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금융 서비스라고 하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업무적인 기술이나 역량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이후에 웃음과 말투를 덧붙인다라는 의도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지. 제가 만약에 회원이 된다면 그러한 금융 기본 지식들은 다 갖추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지식들을 지금 갖기 위해 현재 AFPK 취득이나 외환 전문형 공부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금융 지식을 기반으로 친절함으로 이제 고객들을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그리고 신고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류가 한 건도 없었고 그렇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하우는 있으셨는지.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그렇게 노하우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국세청 소속의 공무원이 아니고 이제 실습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주는 이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민원이었을 때는 이제 담당 공무원들 분께 이제 인계를 하여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고객들 불만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좀 기억에 남는 거 사례 하나 좀 악성 민원 중에 하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악성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고객분께서 자기 소득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기부금 영수증을 갖고 오셨습니다. 한 100건 정도 되셨는데 이 100건 정도라는 거는 건별로 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가 일일이 영수증을 입력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빨리 하라고 요구를 하셨고 저희는 원칙상 하나씩 다 입력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간의 다르게 머리를 써서 이제 그 고객분께 직접 작성을 하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금융에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리스크 테이킹인데 네.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격증을 몇 개 가지고 계시던데 FP랑 증권 상담사, 투자 상담사, 파생. 그러면 리스크 테이킹을 모를 수가 없는데 그냥 책만 봤나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현장 실습이나 인터뷰 통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인이 지금 명확하게 금융에다가 PB라는 단어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 그러면 네.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될 만큼 굉장히 이건 상대방을 모욕하는 수준의 내용이거든요. 네.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NCS는 네. NCS를 개발을 할 때 개인의 역량, 강화된 역량을 향후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역량을 학교 빼고 과 빼고 자격증 빼고 본인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면접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상대방한테 개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금융이라 그러면 리스크 빼고 할 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이게 왜 왔을까라는. NCS 그 기반의 자격증이라는 게 국가 공인 인증 자격증만 이제 나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지 특별히 자격증을 기재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렇다고 하면 상당 기간이 지금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취업을 준비하는 거에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있지 않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중화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지식적인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썼습니다. 인턴이나 이제 계약직 활동을 통해서 약 2년 정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실습을 했습니다. 실제로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하고 마케팅 에이전시와 같이 업무를 하면서 비록 자격증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역량을 좀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학이나 아니면 오피스 활용 분야에서는 이미 그것과 관련해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나열하셔도 되시죠? 네. 이제 이 실제 면접에 가시면은 그러니까 면접자가 질문 드리는 거 관련해서 핵심으로 끊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또 피드백이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진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실제 면접 같았으면 바로 끊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질문자한테만 아이 컨택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면접위원들을 골고루 아이 컨택하셔야 되는데요. 곁눈질로 하시는 건 안 됩니다. 몇 분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항상 그것도 같이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금융기관의 트렌드를 조금 말씀드리자고 하면 인성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학생들은 사실 스펙을 쌓는 일을 굉장히 잘 하세요. 그러니까 신입 사원뿐만이 아니라 한 중참 정도 되는 직원들이 갖춰야 될 자격증 수준으로도 준비해가지고 오는 신입 직원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업무에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역량을 짧은 기간 발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입사하고 나서도 회사 내 프로그램을 잘만 이용하면 업무와 접목시켜서 훨씬 쉽고 단기간 안에 습득하고 취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자격증도 없으면 그거에 대한 배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냐를 감안하고 아주 바닥부터 이렇게 좀 준비해 보시면 그게 좀 도움이 훨씬 되실 것 같아요. 면접을 이렇게 몇 턴 돌다 보면 식상해요, 굉장히. 그리고 제가 이 이력서를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좀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기만의 색깔로 잘 정리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은행이라고 예를 들면 부산은행이라고 예를 들면 부산은행의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거야.
통장도 만들어보고 통장을 만들다 보면은 다양한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경험해보고 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뭐 이렇게 경험해봐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한 뭔가 답변을 재치 있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면접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본인의 답변이 지나고 났는데도 뭔가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을 때 자신감 있게 추가로 이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 임기응변 이런 것도 사실 좋은 배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다른 지원자가 질문받고 대답할 때 딴짓하고 안 듣고 본인이 어떤 질문을 받을 거에 대한 것만 막 머릿속으로 이렇게 굴리는 지원자분들이 계세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 다들 귀에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안 들어올 수 있지만 다른 지원자한테 질문하는 것도 경청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와 연관 지어진 질문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량과 스탠스가 결국에는 자세하고 이 목소리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으로. 근데 그때 목소리가 너무 작고 말이 너무 늘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걸 알면서도 면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지루해지고 조금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인식하고 시각하고 미스매치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좀 이제 판단이 좀 흐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교정을 했으면 좋겠고. 좀 어설픈 지식으로 뭔가 답변을 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사례를 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 사례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했을 때 그거에서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할 때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직원 같은 경우는 그 자격증에만 몰입해가지고 입사해서 사실 실패하는 사례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업무와 접목해서 업무가 우선이 돼야지 자격증 스펙이 사실 우선이 되면 안 되거든요. 면접관들이 사실 인성과 관련된 거는 아주 부드러운 질문을 하는데요. 전문 지식을 요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고 공격적으로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의기소침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없고요. 자신 있게 목소리 성량도 평소와 동일하게 그렇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NCS 기반의 면접은 다른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갖고 있는 현재 갖고 있는 그 역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 케이스 같은 그 성공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역량이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놓은 거고 그 역량에 대해서 면접하는 분들이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정보 능력, 처리 능력, 의사결정, 그다음에 협업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만 이렇게 성공 스토리 해놓으면 굉장히 좀 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용도 자기 포부나 이런 것들이 매출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좀 감점이나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좀 해주시고, 수리 능력이 좀 떨어져요. 금융하고 지금 경영 하시는 분들인데 수리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NCS 직업 능력 기초 그 조사하는 거 관련해서 좀 연습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약간 좀 높은 점수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오타가 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외래 쓰실 때 사회적으로 서로 합의된 그런 어떤 그런 규범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같이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눈에 이렇게 보면 거슬리거든요. 왜냐하면 좀 면접 하신 분들은 그 분야에서 오래 있었고 했던 분들이라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챙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성공 사례나 좀 어려웠던 점 극복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왜 드렸냐면 다른 성공 케이스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역량을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주인이시든 리더십이든 어떤 걸 보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구체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그걸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좀 모호하게 좀 두리뭉실하게 좀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목표가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차별화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게 목표거든요. 지금 저희한테 어필하는 게.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